1895년 을미사변이 있은 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고 그 후 두 번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의 고종은 조선을 위협하는 영국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정동에 있는 경운군의 재건을 명령하였다. 그 당시 정동에는 고종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러시아, 미국 등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동은 외국 공사관과 함께 서구 문명이 유입되어 근대화의 바람을 맞은 고종의 꿈이 깃든 공간이 된 것이다. 정동은 개화기 이래로 서양인의 최초 정착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로써 정동은 당시 한양 내에서 근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간으로서 근대 개화 문명의 산실이 되었다. 그 정동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많은 개신교 건축물과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당시 한양에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인천에 상륙해서 배를 타고 양화진까지 오게 됩니다. 양화진에서 도보로 서대문을 거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과 바로 연해 있는 정동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정동 일대는 외국 공사관과 선교사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정동의 갈림길 중심에 위치한 정동 제1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1897년에 세운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훗날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교회의 이필주 목사와 박동환 장로는 민족 33인에 속하였고 이 교회의 신자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하는 등의 많은 활약을 하였다. 이 정동 제1교회의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회 언덕 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였다. 배제학당은 그 당시 서당 교육을 벗어나 체계적인 교육으로 신교육의 발상지가 되었고 지금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동 제1교회를 중심으로 배제학당 반대편 길을 따라가면 이화학당이 나온다. 이곳은 최초의 여학교로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설립하여 근대 여성교육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리고 고종은 이곳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직접 하사하는 등 근대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배제라는 이름은 유용한 인재를 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제국 열강들이 한참 조선이란 나라를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시기에 무엇이 가장 필요했는가, 인재를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고종은 자국의 힘을 기르고자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며 동시에 정동의 외교적 여건을 이용하여 일본 세력을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무르는 소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곳 러시아 공사관의 지하에는 공사관의 밀실과 덕수궁 후문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하여 고종이 아관파천한 것이다.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한테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을 이야기하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피신한 아주 창피한 사건으로 우리가 교육받아 왔습니다. 아간 파천에서 그러면 고종 황제가 무엇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경운궁을 중건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정동, 경운궁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곳 정동에서 고종은 고종 황제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한다. 이로써 고종은 조선을 압박하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근대 자주국가임을 밝혔고 이 대한제국 시대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재건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다. 덕수궁은 황제의 궁궐로만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을 표명한 대한제국의 중심부로 재탄생하였다.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은 여러 차례 옮겨 세워지고 대한문에서 대한문으로 개칭되는 등 순환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한문 앞 광장은 대한제국의 중심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합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대한문을 지나 궁궐 안을 들어서면 중화문을 넘어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이 보인다. 중화전은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렀던 곳으로 왕의 즉위식 등이 치러졌다. 덕수궁의 중심에 위치한 정전인 만큼 고종은 대화제로 소실되었던 중화전의 재건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중화전은요, 경운궁의 법전이에요. 법전은 좀 화려하고 웅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화전은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층으로 지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중층으로 웅장하게 황제의 궁궐에 맞게 좀 화려하게 좀 지었었는데요. 1904년에 함령전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이 일대의 정각들이 거의 대부분 소실돼요. 고종은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을 우리나라 전통 궁궐 양식을 고수하여 건설함과 동시에 서구 문물과 그 양식을 받아들여 석조전을 건설하였다. 석조전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다른 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이다. 우리나라 궁궐 내에 서구 건축 양식의 건물이 들어선 것은 석조전이 처음 있는 일이다. 1897년에 고종 황제가 경운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최초로 했던 가장 중요한 건축공사가 뭐냐면 석조전의 건설이었어요. 우리도 서구와 같은 똑같은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석조전의 건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석조전에 이어 서구 양식을 도입하여 세워진 중명전은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중명전은 밝음이 거듭되는 집이란 뜻이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다. 1904년에 그 경운궁 대화제로 그 중명전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이 그곳에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 근대사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의 장소가 되죠. 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장소가 그 이후에 1907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로 사용도 됩니다. 1907년에 을사늑약을 갖다가 무효화하고 전 세계에 그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1907년에 파견하잖아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장소가 바로 중명전입니다. 따라서 고종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명전은 일본을 향해서 또는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신 이곳 정관헌. 정관헌은 한식과 양식을 절충하여 설계된 건축물로 기단 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을, 기둥 위에는 한국 전통 문양을 새겼다.
이곳에서 고종 황제는 커피를 마시며 외교 사절들과 연회를 즐겼다고 한다. 때문에 고종 황제의 커피에 독을 넣어 암살하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고종은 계속된 암살 시도에 시달리며 자신의 침전에서조차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결국 1919년 이곳 함령전에서 고종은 독살을 당하였다. 고종의 생애는 근대 국가의 시작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감행될수록 고종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많아졌고 이들의 암살 시도는 계속되었기에 고종의 죽음은 예견된 결과였다. 다사다난했던 고종 황제의 승하는 우리나라 민족의 마음속에 자주 독립을 향한 열망을 품게 하였다. 고종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발전하고자, 받아들이고자, 변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더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곳에서 그런 힘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곳이 이곳 경운궁 정동이었습니다. 이 대한제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동을 생각한다면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고종 황제는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따라서 정동과 정동 앞에 있었던 그 광장은 사실은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 된 모태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동이라는 공간은 일본이라는 외세가 조선을 갖다 식민지하게 들어오는 걸 갖다 알고 고종이 이 외세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마지막 공간이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2010년은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던 날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동은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이 대립하던 그날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역사 현장 그 자체이다. 고종 황제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대한제국의 중심지 정동. 우리의 아픔이 서려있는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아로새기며 정동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